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럴 땐 이런 법 윤유라입니다. 요즘은 남녀노소 많은 사람들이 SNS 즐겨 하시죠.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고 또 다양한 사람들을 만날 수 있다는 장점이 부각되고 있지만 하지만 최근 너무 많은 줄임말들로 인해서 올바른 한글이 사용되지 않는 문제가 지적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단어의 올바른 뜻조차 모르고 사용하는 어린 학생들도 많다고 하는데요. 많은 정보를 쉽게 얻을 수는 있지만 조금 더 정확한 정보를 얻기 위한 노력이 줄어드는 요즘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 이럴 땐 이런 법에서는 알아두면 피가 되고 그리고 또 살이 되는 법률 용어에 대해서 꼼꼼하게 배워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자, 오늘도 오셨습니다. 이럴 땐 이런 법의 인기 법률 멘토 두 분이십니다. 박주윤 변호사 그리고 김성수 변호사 자리하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은요, 저희가 이제 뭐 법의 기초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흔히 많이 좀 헷갈리는 법률 용어 등에 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볼 텐데요. 두 분은 혹시 법 공부하시면서 뭐 네. 헷갈렸던 거 있으신가요? 저는 이제 민법 처음 공부하면서 네. 선의 악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선의 악. 선의, 응. 악의. 선의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선의 쓰는 악. 말로 좋은 뜻으로 이렇게 하는 걸 선의라 그러잖아요. 네. 내가 선의로 그랬다. 네네. 법률 용어는 정반대입니다. 네. 선의는 모른다는 걸 선의라 그러고요. 악의는 아. 알았다는 걸 악이라 그럽니다. 아. 그래서 악이라는 건 나쁜 뜻이 아니고 알았으면 악이, 몰랐으면 선이거든요. 선의. 그러니까 그 용어를 했을 때 처음에는 좀 당황스러웠어요. 네. 와, 우리가 쓰는 국어랑은 영 다르구나, 네. 법률 용어가. 그래서 힘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처음부터 또 새로운 거 배우고 네. 시작하네요. 김 변호사님은 어떠세요? 예, 저는 많이 헷갈렸던 것이 원고 피고가 너무 기본적인 건데 헷갈렸어서 오. 이게 어느 쪽이 원고지 이걸 고민을 하다가 제가 그냥 나름의 이게 구별법을 생각한 게 네. 소송을 원하는 사람이 원고, 아. 그리고 소송을 당한 사람이 피고 이렇게 생각해서 피자는 뭐 좀 당한다는 뜻이니까 네. 그렇게 해서 구분을 하고 있는데 이게 맞는 한자 뜻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직까지. 그렇군요. 예. 최근에 한 연예인이 그게 헷갈려가지고 원고 피고인이 헷갈려서 본인이 이제 원고였는데 피고인 했는데 네 하고 일어났다고 법정에서 이런 에피소드도 얘기를 해줬는데 변호사님도 그런 게 또 헷갈리시는군요. 그때는 변호사가 아니었으니까. 아니었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자, 이럴 땐 이런 법 저희가 벌써 이제 41번째 시간이잖아요. 그래서 매주 이런 법률 프로그램 저도 진행을 하고 있지만 저도 이제 상식이 별로 없는 편이다 보니까 좀 조각조각 이런 지식들을 맞춰야 하는 그런 어려움을 좀 갖고 있거든요. 근데 뉴스를 보더라도요, 저희가 기초적인 법률 용어를 좀 많이 알고 보면은 도움이 좀 많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법의 종류부터 한번 다시 차근차근 짚고 한번 넘어가 볼게요. 예, 그 말씀하신 것처럼 법의 종류를 많이 알고 있으면 이게 뉴스 자체가 다 법이라서 되게 재밌거든요. 네. 그래서 뭐 이제 법의 종류를 조금 설명을 드리면 기본 7법이라고 해서 민법, 헌법, 형법, 상법, 그리고 형사소송법, 민사소송법. 예, 그렇게 해서 기본 7법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 외에도 특별법이라고 해서 뭐 이제 굉장히 많은 법률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규율하는 다른 법들이 있고요. 그래서 많이들 헷갈리시는 게 민사, 형사 사건을 헷갈리시는데 예. 민사라는 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원고 피고 당사자 간의 권리 관계를 정하는 게 뭐 누가 누구한테 돈을 줘라 이런 게 민사라고 하면 형사는 네. 이제 누가 뭐 도둑질을 했다, 누가 누굴 때렸다 이러면 이 사람을 죄를 처벌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국가에서 그 피해자나 피고인을 불러서 처벌을 하려고 판단한 것이 형사인데 이 두 개를 많이 헷갈리셔서 예, 그 구분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원고, 피고는 민사에서 쓰는 용어예요. 예. 그리고 원고 변호사라고 표현하지 않고요. 원고 측 대리인이라고 대리인. 표현하고요. 피고 측 대리인이라고 표현하고 예. 형사재판 또 다릅니다. 형사재판은 세 가지 주체가 나와요. 검사가 원고 역할을 하고 있고요. 예. 피고는 피고인이라고 표현합니다. 그 인자를 붙입니다. 아. 그리고 피고인을 도와주는 사람을 변호인이라고 표현합니다. 변호인. 그래서 변호인이 일반인인 사람 경우도 있지만 대다수 변호사인 변호인이 제일 많습니다. 네. 좀 용어가 좀 어려운데 네. 형사소송에서는 검사, 피고인, 변호인이 존재하고 민사소송에서는 원고, 피고가 피고? 존재하고 그 사람들을 도와주는 사람을 대리인이라고 대리인. 표현을 합니다. 보통 대리인 역할을 하는 분들은 변호사죠. 아, 그래서 알겠습니다. 법정에 가서 변호사라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원고 측 대리인입니다. 그리고 또 형사재판 가면 누구누구의 변호인입니다라고 네. 표현합니다. 사실 저희가 이렇게 간단한 뭐 대리인, 피고인 다 알고 있을 것 같았는데 지금 또 듣고 보니까 새로 정리를 하고 들어가는 것 같은데요. 뉴스 보면요, 사실 네. 최근에 뭐 구속, 기소, 집행유예 네. 이런 단어들 이제 많이 나와요. 근데 대강은 알 것 같거든요. 네. 그래도 정확하게 좀 알고 싶어요. 일단은 기소라는 거는 재판이 제기되는 걸 기소라 그럽니다. 그리고 그 기소하는 방식을
구속된 상태에서 기소를 할 수도 있고요. 네. 불구속된 상태에서 기소를 할 수가 있습니다. 아. 그래서 구속 기소, 불구속 기소라고 표현을 하고요. 네. 그러니까 기소가 되면 재판이 진행이 되는데 재판의 결과 통상은 뭐 유죄가 돼가지고 형이 징역이 선고되는 경우가 있는데 징역, 벌금 그 중간 단계 정도가 있습니다. 그게 네. 집행유예라 그럽니다. 집행유예는 뭐냐면 원래는 얼마 정도의 징역을 살아야 되는데 네. 어떤 정도 기간 동안 미루어 준다, 유예해 준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통상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이라고 표현하면 원래는 당신의 형은 징역 3년인데 5년간 별 문제가 없으면 그게 형이 안 살고 대신 될 수 있다는 그런 표현입니다. 아. 그래서 우리가 법정에 가면 판사가 주문을 합니다. 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거기서 끝나버리면 징역이 되는 거고요. 그러네요. 다만 위형의 집행을 몇 년간 유예한다라고 하면 아. 집행유예가 됩니다. 그래서 그 입을 보고 있어요. 다만이 나오나. 다만이 안 나오면 일나버리면 이제 징역이 실행이 돼 버리고요. 네네네. 다만이 나오면 한숨을 이제 쉬는 거고. 이제 그래서 집행유예하고 실형하고는 뭐 천지 차이라고 봐야 될 것 네, 같습니다. 오늘은 저희가 법률 개론에서 저희가 이제 알아두면은 피가 되고 살이 되는 법률 상식에 대한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이번에요, 저희가 이참에 좀 헷갈리는 단어들이 진짜 많더라고요. 변호사님들도 좀 처음에 많이 헷갈리셨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가 그래서 좀 준비를 많이 좀 해오셨다고 들었어요. 네, 일단은 궁금한 게요. 아까도 피의자, 피고 뭐 이런 이야기가 네네. 나왔는데 그거부터 좀 설명 좀 해주시죠. 피의자, 피고인은 같은 사람입니다. 같은 사람이지만 재판이 재판 기소 후에는 피고인이라고 표현하고요. 수사 중, 기소 전에는 피의자라고 표현을 합니다. 기사 전과 후의 차이군요. 네. 그리고 입건되기 전 사람을 또 용의자라고 표현해요. 그러니까 똑같은 사람인데 그 절차에 따라서 수사받을 때는 피의자, 재판받을 때는 피고인 이렇게 피고인. 표현합니다. 배상과 보상. 배상은 이제 둘 다 돈 받는 건데 배상은 위법한 행위를 해가지고 돈을 받는 걸 배상이라 그러고요. 근데 적법한 행위, 법률에 따라서 행위를 했는 거를 돈 받는 거를 보상이라 그럽니다. 특히 불법 행위 같은 걸 했을 때 돈을 받는 거를 배상이라 그러고요. 어떤 수용이라든지 국가에서 법에 따라서 수용했을 때 자신이 돈을 이제 받는 경우 생길 수 있어요. 네. 자신의 땅이 이게 예, 되는 예. 경우 그런 경우는 보상이라고 보상. 표현합니다. 불법이냐 아니냐에 예, 예. 따라서. 그리고 이제 법정에서 우리가 뭐 중재한다, 조정한다라고 예, 하잖아요. 그렇죠. 이것도 비슷해 보이거든요. 저도 이건 조금 초반에 헷갈렸었는데 예. 중재라는 거는 이제 재판이랑 비슷하게 중재를 하시는 중재인께서 이렇게 중재해 이렇게 하면 강제력이 있어서 당사자들은 나 이거 싫어요 이래도 따라야 되는 거고 아, 판결처럼 네. 조정 같은 경우에는 이제 조정관이 오셔서 뭐 이렇게 하면 어때요? 이러면 두 쪽이 다 그렇게 할게요 하면 조정이 되는 건데 네. 한 명이라도 싫어요 이러면 다시 재판으로 돌아가게 되는 아. 그 강제력이 없음의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또 이제 자기와 부자기. 예. 이거는 저는 좀 생소하거든요. 어떤 건가요? 그쵸. 아무래도 이게 법률 용어인데 자기라는 거는 뭔가 의식적으로 어떤 행위를 행하는 것을 자기라고 합니다. 그리고 부작이라는 것은 자기의 의무가 있는 자가 내가 뭔가를 해야 되는 의무가 있는데 이걸 일부러 안 해서 뭔가 누구한테 피해를 입힌다든지 아니면 뭐 다치게 한다든지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기 같은 경우에도 적극적으로 막 이렇게 꼬셨으면 그냥 자기에 위한 사기인데 부작위에 위한 사기는 말을 해줘야 되는데 모른 척 가만히 있어서 사기가 됐으면 이건 부작위에 위한 사기도 가능한 거거든요. 어쨌든 두 개 다 이제 사기나 불법 행위를 저질렀을 때 그렇죠. 그런 걸 얘기하는 거군요. 사기와 부작위. 자, 이번에 좀 세 가지 한 번씩 좀 설명 좀 들어볼게요. 먼저 상소, 뭐 항소. 네. 요거부터. 이게 상소, 상고, 항소 뭐 다 뭐 좀 다 복잡한데 똑같아요. 1심에서 2심으로 가는 거를 항소라 그럽니다. 항소라 그러고 네. 2심에서 3심으로 가는 거를 상고라고 표현합니다. 아. 그래서 이 모든 것을 포함해서 상자하고 소자를 포함해서 상소제도라고 표현합니다. 네. 그러니까 불복에서 우리가 3심 절차잖아요. 네. 1심에서 불복에서 2심으로 가고 3심으로 가는데 이름은 조금씩 다른데 이걸 합쳐서 상소제도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이제 교도소와 구치소로 가야 되는데 네. 이거 같은 뜻 아닌가요? 좀 다릅니다. 아. 교도소, 구치소, 감금되는 장소고 수용소는 맞는데요. 형이 확정되는 곳은 교도소고요. 아. 재판받는 과정에서 있는 건 형이 확정되기 전에 받는 것을 구치소라 그래요. 그럼 장소가 아예 다른 거군요. 예, 구치소는 검찰청에서 일반적으로 관할을 많이 하고요. 교도소는 법무부 교정국에서 관할을 합니다. 또 각하와 기각. 각하 기각은 재판을 걸었는데 받아들이지 않는 것을 각하 기각이라 하는데 각하는
아예 본안 소송에도 못 들어간 거예요. 아. 요건 자체를 못 갖춘 거를 각하라 그러고요. 요건은 갖춰서 재판을 해봤는데 내용을 인정받기 어려운 걸 기각이라고 합니다. 쉽게 말하면 링에 올라가서 싸워서 졌으면 기각이 되는 거고 개체 조절을 실패해가지고 링에도 못 올라갔으면 이거는 각하라고 표현해요. 저 사실 각하 처음 들어봐요. 각하가 뭐 대통령 각하는 아니고요. 그러니까요. 네, 김성수 변호사님도 좀 알려주셔야 될 텐데 해지와 해제 이거 예. 제가 진짜 헷갈려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해지와 해제가 굉장히 헷갈리는데 네. 해지 같은 경우에는 뭐 이제 핸드폰 같은 경우에 계속 사용을 하고 있잖아요. 네. 그럼 나 이제 해지할 거야. 그럼 앞으로는 더 쓰지 않는 거고 이전 거는 그냥 유효하게 남아 있는 겁니다. 계약을 해지한다. 예, 그렇죠. 휴대폰 계약을 뭐 해지한다 그러면 예. 그렇게 되는 거고 네. 해제라는 건 뭐 이제 매매 계약 같이 일회성 계약 있잖아요. 내가 이거를 사기로 하면은 그 계속적 계약은 아니니까. 근데 이 계약 자체를 해제한다라고 하면 그 계약 자체가 없었던 게 되는 겁니다. 처음부터. 예, 그러니까는 아, 이게 앞에 게 남아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가 효력의 차이가 있다고 보시면 좀 이해가 쉬울 겁니다. 그러네요. 그다음에 철회와 취소 그리고 무효 이것도 은근히 좀 다른 것 같기도 하면서도 비슷한 것 같거든요. 그렇죠. 조금 방금 설명드린 거랑 비슷한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네. 무효를 먼저 설명을 드리자면 예. 무효다 이러면 없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무효는 원상회복이 되는 거고 그리고 철회와 취소 같은 경우에도 이제 철회라는 거는 유효하게 행위는 한 게 맞는데 유효하게 했는데 이게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 야 나 이거 그냥 없던 걸로 할래 철회할래 이렇게 아. 하면은 철회인 거고 이미 뭐 이거 해줄게 이렇게 해서 되고 있는데 야 나 이거 취소할게 그러니까 되고 있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철회 취소가 또 구분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무효는 뭔가 해제와 조금 더 비슷하다고 볼 수 있고 취소는 해지와 비슷하다. 그렇죠. 그리고 철회는 해지와 해제의 뭔가 중간 같아요. 비슷하게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네. 마지막 기소유예와 불기소 처분 이거 예. 어떻게 달라요? 이것도 굉장히 많이 모르시는데 되게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네네. 기소유예라는 건 검찰에서 죄는 있는데 얘가 그렇다고 처벌받기는 좀 애매하다. 좀 뭐 과실이 너무 크고 그냥 딱한 상황이다. 그럼 기소를 유예하겠다. 아, 그게 기소유예고 예. 불기소 처분이라는 거는 하지만 언젠가는 기소할 수 있다는 거네요. 예, 언젠가는 만약에 이게 다른 죄가 있다. 뭐 아니면 이게 좀 사실이 다르게 밝혀졌다. 이러면 기소가 될 수 있는 거죠. 네. 그리고 불기소 불기소 처분. 처분이라는 거는 기소를 안 하겠다는 처분인 오. 건데 그렇다 보니까 기소유예도 불기소 처분에 들어가 있는 개념 중에 하나고 좀 더 포괄적인 개념입니다. 오늘 정말 중요한 법정 용어들 좀 그렇죠. 배워보고 있는데요. 사실 저희가 생활 속에서 많이 쓰기는 쓰는 그런 용어들이에요. 근데 사실 지금 들어보니까 정말 새롭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저희가 뭐 관공서를 가든 어딜 가든 정말 잘 배워두면은 살면서 정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법률 용어들 하니까 저는 지금 막 더듬더듬하게 되고 당황스러운데 두 분께서는 혹시 요즘에 젊은 친구들이 많이 쓰는 신조어 이런 거 많이 아시나요 혹시? 저는 젊은 세대여서 요즘에 많이 아시다시피 쓰는 신조어 있으신가요? 그러면? 저는 뭐 이렇게 단어 많이 줄이잖아요. 뭐 네. 고터, 뭐 남터, 뭐 이런 고속터미널, 남부터미널? 예, 그렇죠. 그런 뭐 당연히 저는 그거는 알고 제가 있다 한 할 수. 10몇 년 전에도 쓰던 거예요. 그때 제가 잘못 썼거든요, 사실. 민증. 주민등록. 으이그. 네, 그래서요. 저희가 또 준비를 해봤습니다. 신조어 영역. 인터넷상에 실제로 이런 시험제가 존재하는데요. 두 분께서 어때요? 이렇게 대략 싹 보시기에 아시는 단어 혹시 있으신가요? 솔까말 솔직히 까놓고 말해서 그거 그 아시고요. 정도 알. 그리고 또? 갈비. 제가 좀 갈비라고 누가 하더라고 제보고. 그게 뭐예요? 돼지갈비라고 제보고. 갈수록 비호감을 갈비라 그러면서. 많이 많이 이건 제가 하시는데? 누가 어떤 친구가 저한테 돼지갈비라고 해서 그래서 나머지는 좀 어렵네요. 그쵸. 예. 어떠세요, 김 변호사님은? 저는 이제 아무래도 신세대니까 아시는 거 쓱 얘기해보세요. 저 뭐 취존, 취향 존중, 낄끼 빠빠, 낄 때 끼고 빠질 때 빠지자. 예. 자, 7번 복세편살. 저 이거 압니다. 뭘까요? 뭘까요? 사자성어 같죠, 약간? 예. 복잡한 세상을 편하게 살자. 맞습니다. 아. 요즘 복세편살 하자 뭐 이렇게 얘기 많이 샵지는 한대요. 뭔데요? 샵지는 한번 얘기해보세요, 김 변호사님. 전 진짜 예상 안 되는데 샵지는. 샵지. 삽질, 사실 이게 네 글자예요. 네 글자를 이렇게 샤프지 뭐죠? 시아버지. 아. 왜 삽지예요? 시아버지, 샵지 하다가 샵지 이렇게.
시아버지를 어떻게 알고 샵지라 그러노? 그쵸. 너무 기발하지 않나요? 사자성어 같은 거 좀 볼까요? 난이 골해 이건 뭘까요? 골 뼈골자인가? 난희골해. 난 희고 이거 외국어를 생각해야 돼요. 약간 일본어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저 일본 진짜 고래와 일본어 중에 난이 꼬레. 아 이건 난이 뭐야? 꼬레. 아. 이건 뭐야? 이거를 이렇게 쓴대요. 난데스까네 난이 고래 음. 고래와 난데스까. 예. 네, 그렇습니다. 사실 어렵네요. 이게 채점표가 있어요. 그래서 0개에서 5개 맞췄을 때 유물급이고요. 최상급은 이제 25개에서 30개 다 맞췄을 때 어. 신급이다. 전 유물급 같은데요. 그러니까 네. 두 분 다 이제 유물급이신 것 네, 같은데, 아우 저희는 아유, 진짜 이거 어렵네요. 보니까 네, 아, 어렵습니다. 이게 더 진짜 어려운 것 같지 어렵네요. 않아요? 네. 법률 용어보다. 진짜 많이 어려운 것 같은데 그래도 네. 또 젊은 세대들이랑 우리가 또 대화를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좀 알아둬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젊은 자. 세대인 줄 알았는데 그런데요, 이것보다 네. 우리가 또 더 중요하게 공부를 해야 할 게 있어요. 이제 또 우리나라말, 우리말이 너무 이제 많이 줄여서 쓰고 있고 좀 많이 우리말이 망가지고 있다라는 생각이 그렇죠.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우리말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테스트를 오늘 뭐 테스트요? 예. 저희가 한번 해보도록 올 하겠습니다. 때마다 테스트를 하는 네, 겁니다. 오늘은 저희가 네. 받아쓰기 대회 이걸 한번 이것만 해볼게요. 다 잘하죠. 네, 둘 중에 하나를 뭐 선택하시는 거니까 50대 50이에요. 참 어렵다. 그냥 뭐 답에 동그라미 치셔도 되고요. 아, 네, 우리 또 김성수 변호사님의 쓰던 거니까. 악필을 낼 수가 있는데 공부하기. 비웃으십니까? 아니 모르겠어요. 진짜 어려워. 아, 네, 좀참 창피스럽네. 이거는 방송을 안 하시는 게 한글날인데 이러면 안 될 것 같은데. 자, 두 분 다 한번 자신 있게 답지를 한번 들어주시죠, 시험지를. 저는 한 4개 정도 맞는 것 같은데 다 틀렸노? 다 지금 틀렸노? 두 분이 조금 다르게 보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정답지를 한번 들고 하나씩 띄워드릴게요. 자, 1번. 오늘 지훈이의 의상은 대체로? 무난하지. 문안은 인사하는 거고. 그렇죠. 무난은 1번. 무난하다. 정답. 두 분 다 정답. 2번. 걸음마를 시작한 토토는 개구, 쟁이, 장이? 개구 쟁이라는 거는 사람 앞에 쓰는 거 맞지 싶어요. 장이라고 쓰셨네요. 그래서 왔어요. 짜잔. 틀렸네. 자, 이거 장이가 네. 직업. 맞아요. 예, 기술자 이장이네요. 같은. 반대로 제가 생각했어요. 네, 반대로 생각했어요. 네. 조금 있다가 일하세요. 식사하시고요. 이거는 뭐죠? 이건 뭐? 짜잔. 어? 있다 갑니다. 오, 처음 알았네. 두 분 다 계속 틀리게 쓰셨죠? 네. 이거 틀릴 분들 진짜 많아요. 왜 이따가지? 네, 있다가예요. 지금 쓰신 거는 거기에 있다가, 거기 계시다가 할 때 하는 거고. 시간적 개념이 아니고 예, 장소적 개념이. 네, 요거는 좀 있다. 시간적 개념. 이게 틀린 게 말이 아니었습니다. 자, 4번. 곰. 짜잔. 어? 곰곰이입니다. 굉장하네. 이게 발음상으로 이로 발음이 되면 이가 맞아요. 곰곰이. 곰곰이 되죠? 자, 5번은요. 두 분이 좀 왠지 근데 엇갈리시죠? 2번이 맞을 것 같긴 한데. 네, 웬일. 이게 맞아요. 저네요? 오. 네. 웬일이야? 했을 웬일이요? 다 때. 틀렸네, 저. 웬일이니? 좀 하나 맞는데. 네, 예. 틀렸어요. 마지막에 제발 정답 이건 맞추시길. 맞겠지 뭐. 자, 통째로가 맞습니다. 두 분 다 정답입니다. 4개 틀렸어요, 4개. 2개 맞으셨죠? 김 변호사님은요? 저는 다 맞네. 아, 2개 한 개, 틀렸네. 두 개 틀렸어요. 이따가. 찍기를 그래도 좀 잘하시네요. 예. 사실 바른 한글 쓰는 거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내 이미지를 그렇죠. 위해서도 그리고 소중한 우리의 한글을 지키기 위해서도 정말 중요한 것 같은데요. 신조어도 사실 아까 봤는데 법률도요. 예. 법률 용어들도 신조어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다고 들었어요. 어때요? 그 법률 용어라는 거는 사실은 그 법에 규정이 되어 있는 단어들이기 때문에 예. 신조어가 막 갑자기 나타난다거나 이렇게 보기엔 조금 어렵고 아. 근데 이제 2013년부터 민법이 네. 워낙 이제 일반 분들이 보았을 때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많아서 네. 이분들이 민법 책을 봐도 예전에는 아예 한자였다가 이제 한글이 되긴 했는데도 무슨 얘기인지를 모르니까 자기 권리를 행사할 수가 없어서 네. 이제 2013년부터 법무부가 주도해서 이거를 조금 조문을 이해하기 쉽게 바꿨습니다. 좀 많이 풀어 써서 그래서 뭐 예를 들면은 제각하다라는 조문이 있었는데 네. 이게 제거란 뜻이거든요. 제거. 그래서 제각을 제거로 바꿔주고 네. 또 그리고 최고하다. 네.
이게 촉구한다는 의미인데 아. 그게 법률상 최고라고 돼 저 이건 줄 있으니까 알았어요. 큰일이네요. 그래서 네. 촉구하다로 바꾸고 네. 또 아니면 뭐 상당한 기간 대강은 내 느낌은 오지만 네. 적절한 기간 좀 더 이해가 쉽게 예. 이런 식으로 많이 바꾸고 있어서 뭐 신조어라고 보기는 조금 어렵다고 하더라도 많이 이렇게 일반 분들한테 다가가고 있다는 거, 네. 예, 그걸 좀 알아두면 맞습니다. 자, 오늘은 헷갈리는 법률과 함께 그리고 헷갈리는 한글 이야기까지 잠깐 나눠봤습니다. 여러분 혹시 욜로라는 단어 들어보셨나요? You only live once의 앞글자를 따서 만든 단어인데요. 나의 행복을 중시하면서 삶의 가치를 현재의 만족에 두고 살아가는 태도를 뜻합니다. 미국의 전 오바마 대통령도 이 단어를 사용하면서 더욱더 유명해진 단어라고 하는데요. 지난해 9월에는요, 옥스퍼드 사전에 신조어로 등장하며 세계적인 유행어가 되기도 했죠. 하지만 단순히 귀찮아서 줄임말로 사용하는 신조어는 결코 사회에서 긍정적으로 해석되지는 않는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먹고 살기도 힘든데 굳이 법까지 알아야 해? 생각하며 살다가 쉬운 법인데도 몰라서 불이익을 또 막상 당하고 나면 그래도 알 건 알아야겠더라 라는 말씀 많이들 하시죠? 법은 꼭 법원에서 소송할 때만 필요한 게 아니라 우리 생활에서도 알아두면은 득이 되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그만큼 기본 생활 법률에 대해서 조금만 더 관심을 갖고 챙겨서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생활 속 법개론에 대해서 쉽고 또 친절하게 알려주신 저희 이럴 땐 이런 법의 법률 멘토 박준 변호사 그리고 김성수 변호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혹시 법적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 다양한 생활 법률이 궁금하신 분들은요, 아래 주소로 질문 남겨주시면 저희가 방송에서 소개해드릴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행복해지는 그날까지 법에 대한 모든 궁금증을 풀어드립니다. 재밌고 유익한 법과 함께라면 이럴 땐 이런 법! 지훈과 혜수는 7살 딸과 함께 단란한 가정을 이루며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불의의 사고로 남편 지훈이 사망하고 맙니다. 은성아, 오늘은 엄마랑 어떤 그림 그릴까? 엄마, 아빠 그리고 싶어. 아, 우리 은성이 아빠 많이 보고 싶지? 응. 우린 아빠를 못 보지만 아빤 우리 은성이를 지금도 보고 계실 거야. 아빠 그림 그리면 아빠가 좋아하시겠다. 그렇지? 딸 은성을 위해서라도 슬픔을 견디며 꿋꿋하게 살아가던 어느 날 결혼 후 한 번도 따로 만난 적이 없던 남편의 형제들이 혜수를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어쩐 일이세요? 아이고, 이 재수 씨 서운하게 어쩐 일이냐뇨. 지훈이도 없고 해서 적적하실까봐 이렇게 찾아뵈러 온 거죠. 은성이 혼자 키우기 쉽지 않으시겠어요. 그래도 뭐 형이 남기고 간 게 많아서 생활이 힘들지는 않으니까 괜찮으시죠? 뭐 그런 거랑 아빠 빈자리를 바꿀 수 있나요? 근데 하실 말씀은... 아, 예. 생활이 힘들지 않으시다고 하니까 조금 편하게 말씀드릴 수 있네요. 돌아가신 아버지께서 전 재산을 지훈이에게만 다 물려준 거 알고 계시지요? 지훈이가 남긴 재산의 절반을 우리와 나눠주셨으면 합니다. 네? 은성이 이제 고작 7살인데 대학까지 보내려면 제가 혼자 어떻게 감당하나요? 형수님, 왜 그러세요? 절반을 나누기 싫다면 저희는 소송을 거는 수밖에 없습니다. 절반은 은성이 몫이라서 제가 함부로 할 순 없어요. 그러면 제 몫에서 반을 드릴게요. 은성이는 아직 미성년자니까 은성이 몫까지 재수 씨가 같이 합의하면 되죠. 혜수는 혼자서 은성이를 키우며 어떤 일들이 닥칠지 몰라 너무 걱정스러웠지만 그렇다고 가족 간의 소송은 좋지 않을 것 같아 얼떨결에 남편 형제들과 상속 재산 분할 협의를 하고 맙니다. 도대체 내가 무슨 짓을 한 거지? 반은 은성이 몫인데 은성이와 상의도 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결정하는 게 맞는 건가? 아빠도 없는데 생활까지 힘들면
나중에 은성이가 커서 원망할지도 몰라. 그리고 은성이가 선택한 게 아니니까. 그래, 합의를 취소하는 게 맞아. 하지만 이미 상속재산 분할 협의를 끝낸 이 시점에서 과연 합의 무효를 주장할 수 있을까요? 1번, 혜수는 은성이의 친권자로서 재산 분할 협의를 한 것이므로 합의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 2번, 상속재산 분할 협의 시 미성년자인 은성은 특별 대리인을 선임하지 않았으므로 합의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정답은 2번. 상속재산 분할 협의 시 미성년자인 은성에 대한 특별 대리인을 선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상속재산 분할 협의의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입니다. 민법 제921조 제1항에서는 법정 대리인인 친권자와 그 자녀 사이에 이해가 상반되는 행위를 할 경우 친권자는 법원에 자녀의 특별 대리인을 선임을 청구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강행 규정으로서 이 사례와 같이 공동 상속인인 미성년자의 법정 대리인으로서 특별 대리인을 선임하지 않고 친권자가 상속재산 분할 협의를 직접 했다면 법을 위반한 것으로 피대리자에 의한 추인이 없는 한 그 전체가 무효가 됩니다. 따라서 엄마인 혜수는 합의의 무효를 주장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